테팔 한국법인 그룹세부 코리아 팽경인 대표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에 대한 네,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룹 세븐은 1857년에 프랑스 버건디 지방에서 가정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태동을 했고요. 벌써 한 16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계속 가정용품으로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군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유기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또 가정용품의 그 세계적인 1위이고 또 1위를 강화한다는 것이 그룹의 비전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이 비싼데 거기에다가 IMF까지 터져가지고 경영 환경은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당시 네. 회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됐을까요? 네, 저희 그룹셉 코리아가 설립된 배경은 저희 그룹셉 코리아가 설립되기 전에 주방용품은 백화점이나 수입 상품점을 통해서 아주 조금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소형 가전제품이 국내에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주방용품을 통해서 저희가 그 소득이나 이득을 얻고 그걸 투자해서 소형 가전 쪽을 키우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국내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설립을 하자마자 국가적인 위기가 와서 저희가 좀 전략을 바꿔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어느 한 강의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매년이 위기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서 그왜 네, 호경기에는 뭐 좋은 기업이나 나쁜 기업이는 다 이익을 내지만 경기가 나쁠 때에는 사람과 문화가 그 강한 기업만 성과를 낸다. 그래서 네, 전략보다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 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 네. 그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기업 문화가 왜 중요하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기는 거의 매년 매 순간 있는데 문제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이제 경영과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서로 한 방향을 향해서 신뢰하고 믿고 협력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게 그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기업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런 글로벌 노하우나 스탠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서 사실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드라기보다는 글로벌 이제 노하우에 가까운데요. 음, 저희가 이제 그룹에 저희 5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가치가 그 혁신을 향한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들을 늘 항상 개발을 하는데 그런 고객의 저희 그룹의 미션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의 그 가정용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까 끊임없이 일단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제 끊임없이 연구하거든요. 이게 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1년마다 한국 소비자의 특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그 지금 글로벌 노화라고 하는데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파악할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잘 파악하는 뭐 그런 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네. 그 올케 언니가 강남에 사는데 태팔 후라이팬을 다 버리고 있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후라이팬을 왜 버리냐 그랬더니 인덕션으로 이제 그 레인지를 다 바꿨는데 태팔 후라이팬을 인덕션에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소비자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일단 좀 인식을 바꿔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인덕션 레인지를 어떤 열 효율을 위해서 많이 쓰시거든요. 가스레인지보다 열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국내 소비자들은 건강, 뭐 위생, 세척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세요. 의 신호를 잘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강남의 그 프라이팬 버렸던 분들 얘기처럼 어떤 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리스크는
뭐 크게는 작년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음, 그때 이제 어떤 리스크가 뭐 수요 차원에서 공급 차원에서 뭐 직원 안전 차원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이제 그때 뭐 그 어떤 비상 대책 그 회의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점검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소비자 트렌드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다. 그전에는 사실 뭐 30에서 44세 자녀를 가진 주부가 저희 메인 타깃이었다면 어떻게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비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집에서 밥을 덜 해 먹고 그럼 이런 리스크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강점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혹시 뭐 이런 얘기 드려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테팔에 혹시 약점도 있으십니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장점이 없는 사람이나 회사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강점은 조금 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항상 고객이 뭘 원하는지 항상 그 모든 활동이 그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본사 지사의 협업도 본사의 그 테크놀로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그 외국인 회사 현지 그 제가 어느 전문 컨설팅 업체가 분석한 보고서를 봤는데 그 외국 글로벌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아까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거르고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그 찾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보는 널려 있으니까 혹시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어떻게 혹시 분별하시고 하시는지.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또 그게 역량이고요. 사실 그 리서치 아까 제가 전문 기관을 통해서 리서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리서치를 통해서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어, 찾아내서 리서치에서 아무리 좋은 훌륭한 리서치를 하더라도 거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비즈니스 연결시키는 게 그게 바로 역량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어떤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떨 때는 그게 본질적이지 않을 때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인덕션 얘기할 때처럼 한 사람이 얘기지만 앞으로 나올 어떤 트렌드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걸 때는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룹 본사에서 그 위기 극복의 그 요인이 우먼 파워라고 이제 평가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네. 여성 리더십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음,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옛날에는 뭐 정보가 굉장히 큰 파워였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진 경영진의 권위가 중요시되는 리더십의 그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정보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술도 못 마시고 골프도 못 치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탁월한 영업 성과를 이제 그 거두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객사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모으셨다고 여기서 이게 뭔 일인가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예, 그 영업을 성공적으로 하셨는지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고객의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도움으로써 제가 그 성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도움이 되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또 제가 제 첫 직장이 LC는 제가 조사 연구원이었거든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그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도 줄이는 워크홀릭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일과 그 가정을 병행하셨습니까? 네, 특히 삶은 좀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 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아이별로 뭐 처음 결혼했을 때 아니면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필요한 분들의 필요한 도움을 잘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뭐 음주라든가 요즘에 그 회사의 그 부정직이나 부조리에 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저도 목회자로서 듣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조언이 있으시다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으실까요? 어, 저희 그 영업부 직원 중에도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이제 직원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근데 요즘은 특히 공정, 배려, 투명한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또 마침 그 사회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을 못 마신다고 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 회식하거나 술을 마실 때 술을 직원들이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 솔직히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언로를 잘 찾아서 그런 거를 좀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을 만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례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뭐 그 뭘 준비하면 좋을지 또 인재를 뽑는 기준은 뭔지 더 부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그 업무적으로는 좀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경험에 맞는 이제 프로페셔널 스킬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시각, 제가 아까 과제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제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제를 하면서 이 후보가 얼마나 넓은 시각으로 이 과제에 접근했나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가진 직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 전문성 못지않게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뭐 여행이 됐든 독서가 됐든 취미 활동이 됐든 그런 다양한 시각을 가진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글로벌의 지금 이제 대표 기업의 또 수장으로서 앞으로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뭘 준비하면 좋겠다. 참 청년들은 또 그리고 내가 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첫 번째 질문은 일단은 사회가 점점 굉장히 급속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대응하고 거기 맞춰서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사고를 하고 좀 유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좀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뭐 저도 요즘 AI 마케팅에 대해서 따로 배우고 있는데 계속 새로 일어나는 트렌드나 지식에 대해서 사실 끊임없이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그 니즈에 따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유연한 사고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다양성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